이미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해외 투자 비중을 많이 높인 사람들, 그게 이제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미국 주식 좋고 원화 약세니까 원화로 환산한 투자 수익은 엄청 좋은 거잖아요. 기회를 가진 사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금융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또 소득이 높은 사람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분명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달러 원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옛날처럼 원화가 이제 강세가 돼가지고 지금보다 달러 원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치면 해외 투자하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떤 변혁을 하지 않는 한. 그렇다고 하면 해외 자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하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국내 투자를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럼 달러 버는 회사를 투자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CBS 윤진아 기자입니다. 경제적 본능 시간인데요. 고환율이 의미하는 경제 상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따져보고요. 환율 1,500원 시대에도 각오해야 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음, 무엇을 대비해야 하고 이럴 때 음, 현명한 경제적 주체로서의 방향은 음, 뭔지 좀 음. 살펴보겠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율이 올라가면 음, 문제다. 음. 걱정이다. 개인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타격이 있는가. 이게 체감을 하는 게 음. 대표적으로는 그럼 기름값이라고 보면 될까요? 기름값이 빨리 뛰죠. 음. 지금 보면은 다 1,700원 넘더라고요. 네. 예, 유가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배럴당 64, 63달러 유지하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름값, 우리가 주유소 가면 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 요즘 해외여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환전할 때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나 동남아 갈 때는 예. 돈 쓰는 재미에 갔는데 이랬던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환율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치 떨어지고 달러 원 환율 올라가면 제일 먼저 그 밖에 나가서 돈 쓰기 어려운데, 이런 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제 주위에도 많지만 제 후배들이나 뭐 친구들 보면 미국이나 외국에 가족들 보내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아. 아주 그냥 피부로 와서 닿습니다. 그럼 예. 피눈물을 흘리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달러당 지금 200원씩만 올랐다고 쳐도 이게 1,000 불이면 얼마예요. 뭐 10,000 불씩 나간다고 그러면 1 년에 음. 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환율이 10%가 올라가면 물가가 0.5%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소비자 물가가 2.4%면, 앞으로 1년 동안 환율이 10% 올라간 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 3%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 어. 물가가 3% 0.5%가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가 수입해서 쓰는 이런 거의 물가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환율의 증가가, 상승이, 원화 가치가 하락된 게 우리 국민 전체 중에서 소위 말해서 해외로부터 수입된 상품을 많이 쓰는, 근데 식료품은 다 해외에서 수입하잖아요. 음. 그리고 뭐 공업 제품들. 근데 이런 거 보면 중산층이나 그 아래에 있는 저소득층에서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당장 뭐 테뮤나 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싸게 샀던 서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타격을 직격탄으로 받겠다. 그렇죠. 그래서 어. 이게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일단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물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소득 재분배라 그럴까? 뭐 이런 음. 식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우리가 뭐 해외여행 가고 이런 이벤트성인 이슈가 아니라, 이게 높은 수준으로 오래되면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성, 양극화가 커질 수 있죠. 그리고 기업도 보면, 대기업들은 환을 해지한다든지 여러 네. 가지 방법이 수단이 있어요. 있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못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도 또 중소기업 또 대기업 간의 차이가 생기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소득 상위층과 또 중하위층에 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옛날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네. 가지고 "그래 우리 금리 더 줄 테니까 시장 금리 올릴 테니까 한번 들어와 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아. 가계부채가 1,900 뭐 60 조인가요? 그렇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 내외죠. 금리 못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 경제 운영하는 데서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환율이 될 경우에 타격을 누가 받는지, 음. 제일 먼저 누가 받는지, 그리고 기업은 어떤지에 음.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음. 금리 이슈로 바로 여쭤보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금리 인하의 시절이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미국 연준을 볼게요. 미국 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일단 음. 요거 먼저 짚고 음. 갈까요?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12월 달에 동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번 주 들어오면서 그 뉴욕 연준 총재가 고용도 안 좋고 뭐 인플레이션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금리 내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12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80%가 넘었죠. 음. 지난주에 25%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인제 굉장히 금리 미국 정책 금리 결정에 대해서의 어떤 확률이 급변하는데 저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음. 기본적으로. 왜냐면 어 미국 연방 정부가 인제 폐쇄됐었잖아요. 그래서 10월 달, 9월 달 자료까지 나오는데 10월 달 경제 지표 소비자 물가랑 고용 고용. 지표가 안 나와요. 네. 근데 민간 쪽이나 아니면은 연준이 계속 조사하는 그 데이터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향하는 뭐라 그럴까? 그게 보여주는 그걸 보면 고용은 계속 둔화가 되고 음. 있고 물가는 계속 스티키하게 계속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상황은 지난 10월, 9월이랑 똑같아요. 음. 그때 내렸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일부에서는 깜깜이 정책이다. 그래서 뭐 안개 속에서 뭐를 하겠냐.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동결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화 정책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보험성 경기 인하 금리 인하잖아요. 둔화를 대비하여 그렇죠. 미리 근데 내린다. 경기가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왜 굳이 한 달, 두 달을 섰다 가야 되느냐. 음. 왜냐면 이게 지금 둔화되고 있을 때 이것도 늦었는데 음. 금리를 빨리 내려놔야지 그 효과는 인제 9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통화 정책에 시차가 있고 네. 그거는 약 한 9개월 걸린다. 음. 뭐 물론 이제 작년부터 내렸던 것들이 있지만은 지금부터 내려놔야지 인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거니까. 그리고 파월 의장이 지난번 그 통화 정책 결정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할 때 어 그 정책 결정하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경제를 보는 그 견해, 경제를 전망하는 거 그거는 지난 9월, 10월이랑 크게 변한 게 없다라고 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 9월 달에 올해 3번 금리 인하한다고 그랬어요, 점도표에서. 네. 그러면 12월 달에 인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음. 생각을 하죠. 또 최근에 또 음. 미국의 이 단기 음. 그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에서 음. 유동성이 되게 많이 부족해서 금리가 올라갔다. 그렇죠. 그것도 금리 하락의 센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리포 그 밸런스 TJ 뭐 정부 재정이나 아니면 영리포 계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말랐다는 음.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거나 금융시장에서의 프리미엄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조정해 주려면 금리 내려야 되겠죠.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다고 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문제는 저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거나 이건 뭐 반반이라고 확률을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네. 금리 내려놓고 항상 기자회견에서
선제적 지침, forward 가이던스 하잖아요. 우리 앞으로 3개월 동안에 금리 어떻게 하고 싶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매파적으로 할 가능성이 커요. 금리는 내려놓고 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데이터 보고 신중하게 움직일 그렇죠. 거야라고 할 우리는 거라고요.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어. 할 거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안 좋은데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리사 쿡 연준 이사인가요? 네.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금 주식시장 법을 음. 이거 경계해야 음흠. 된다라고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주식시장은 더 불이 붙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아하.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좀 매파적으로 우리는 좀 데이터 디펜던트하면서 유보적인 그런 스탠스를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제일 걱정하는 게 미국에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시장 잘 돼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동결하고 음. 그렇게 호키션 멘트를 했다. 음. 그러면 시장은 되게 또 조정될 거예요. 그래서 얼어붙겠죠. 우리가 그 금리 결정보다도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게 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음. 자산 시장의 안정성이라든지 금융 음. 시장의 안정까지 고려해서 리사 쿡이 그런 얘기를 했고 음. 그래서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된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번에는 내리긴 내릴 것이다. 음. 그럼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한국의 경우는 어떨지 보면 우린 계속 동결 분위기였잖아요. 이날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지 모를 때는 동결. 음. 요 스탠스였단 말이에요. 음.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환율이 이런데. 그렇죠. 환율도 이렇고 뭐 수도권 집값도 네.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연준보다 더 갑갑할 것 같아요. 고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뭐 고차도 여러 차원이죠. 왜냐면 거기다가 우리 경기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와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도 0.8, 0.9에서 1% 아니면 1.1%예요. 우리 잠재 성장률이 1.8, 1.9라고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거 아니면 평균적으로 성장한 거에 한참 못 미치잖아요. 물가 상승률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네. 금리를 내리자니 15 부동산 대책 효과도 못 받고 거기다가 또 금리 내리면 환율 그 이슈. 그렇죠. 아니 그 가계부채 이슈 있죠. 가계부채 이슈. 그리고 금리 내리면 또 환율이 또 더 튈까 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음. 대표님의 현재 스탠스는 동결 쪽으로. 동결하고 네. 어쩌면 저는 네. 금리 더 못 내리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우리도 가이던스가 나올 때 이 상태로는 음. 인상도 혹시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나요? 인상은 좀 무리인가요? 인상은 좀 많이 앞서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둔화가 이제 심하니까요. 왜냐면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고 얘기해서 내려야 된다고 했는데 네. 올려버리면 네. 경기 더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진퇴양난이다. 제가 혹시 올릴 수도 이 질문을 한 게 최근에 그 이창용 총재가 그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하면서 찬찬히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가 이제 채권 시장은 되게 예민하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금리 올리는 거야 이 형이 이러면서 쫙 또 던져버리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상황까지도 내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 총재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진화시키긴 했어요.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죠. 우리가 네. 가다가 쓰면 네. 뭐 거꾸로 가는 걸 수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내리다가 쓰면 내린 밑에서 보면 올라가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동결을 의미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올리려면 너무 큰 경제적 희생을 해야 되니까. 네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준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 한국은행도 저도 지금 뭐 계속 그쪽에 멤버긴 하지만 통화정책국 안에 커뮤니케이션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요번에 통화정책 하면 이게 어떤 의미를 전달을 했느냐, 잘한 것 같으냐, 뭐 이런 걸 계속 조사를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은 좀 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럴 합니다. 때는 더 덜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음, 근데 쭉 얘기를 들어보면 음, 어 미국이 금리를 뭐 심지어 음, 미국 음, 주식시장은 또 활황이고 음, 이런 상황이면 '또 해외 투자는 늘어나겠네.' 이런 생각이 음, 들거든요. 우리 음, 국내 음, 투자들. 그럼 음, 달러는 또 나가겠네. 그럼 환율은 또 오르겠네. 음, 내려갈 기미를 안 보이겠네. 이런 생각이 음, 쭉 들면서 음, 그런데 해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음. 어느 정도를 가진 사람이겠죠. 그렇죠. 투자금이 있는 사람이겠고 음, 그리고 해외 투자에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겠죠. 음, 그럼 당연히 자본이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음, 크고요. 음, 그러면 내수는 또 내수대로 죽고 있고요. 음, 이 상황이 계속되면 약간 대만 생각이 나거든요. 음, 대만처럼 되는 거 아닌가? 대만이 어떠냐면 음, 나라는 부강해요. 음, 나라 전체로 사이즈로 보면. 그런데 대만 여행 가면 음, 싸거든요. 내수 음, 시장 되게. 음, 서민들이 그렇게 잘 산다는 인상을 못 받아요. 음, 양극화가 되게 심화된 나라라는 음, 거겠죠. 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이 경향성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대만처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해외 투자 비중을 많이 높인 사람들 그게 이제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 투자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미국 주식 좋고 원화 약세니까 원화로 환산한 투자 수익은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된 그 부가 그냥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랑과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겠죠. 네. 예. 그래서 인제 어떻게 보면 양극화의 문제는 좀 심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어. 합니다.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 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금융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또 소득이 높은 사람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는 분명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음. 지금 이 음. 방송을 들으시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정부한테 뭐라고 뭐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음. 정부 정책을 음. 위반할 수 있지 않은 대부분의 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음. 정말 달러를 창출하는 기업에 음. 투자를 해서 내가 투자자로서 정말 음. 주식 가격을 음. 올리고 그런 음. 거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쪽에 관심을 정말 기울여야 될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좋은 점 지금 질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달러 원 환율이 높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옛날처럼 원화가 이제 강세가 돼 가지고 지금보다 달러 원 환율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치면 해외 투자하는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죠. 음.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해외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많잖아요. 네. 어차피 저는 뭐 지금 학교에서 강의도 하지만은 젊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투자는 빨리 시작해라." 음. 음? 그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일단 시작을 해야지 투자 수익이 이제 복리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제 음. 빨리 해야 되거든요. 복리의 무서움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빨리 시작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과거처럼 한국 내에다만 자산을 모아 놓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분리시켜야 되겠죠, 국내랑 해외랑. 왜냐면은 국내의 수익률이 밖에 있는 수익률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음.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떤 변혁을 하지 않는 한. 네. 그렇다 그러면 해외 자산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음음. 그리고 되게 중요하신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국내 투자를 하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면 달러 버는 회사를 음. 투자해야 되겠죠. 시장이 음. 달러에서 다 돈이 창출되는 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의 가치는 점점 세지고 아니면 센 상태로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자산의 어떤 배분에 대한 노력이
각자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똑똑하세요. 공부 어우 엄청 소학개미들 장난 아니에요. 엄청 많이 하세요. 음.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네. 좋지만은 이제 저는 뭐 시티에서도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KB 쪽에서도 국내 금융기관에서도 일을 했고 보면 어 공부를 여러 리소스가 있지만은 그 이코노미스트 경제 분석가 그리고 또 주식 분석가들이 하는 그런 보고서들을 보시면서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 유튜브도 중요하고 뭐 방송도 중요하고 경제 방송도 많잖아요. 미디어들 많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인포메이션도 얻지만은 이런 체계적인 스터디를 하는 게 음음.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 저희가 모셔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음. 금은 어때요? 지금 음. 일종의 음. 환율 이슈를 방어하기 위한 여러 음. 가지 이제 음. 조치들 가운데 음. 일종의 이제 뭐 해외 음. 투자라든지 아니면 음. 달러를 창출하는 국내 음. 기업이라는 힌트를 주셨다면 음. 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정도를 투자하고 어떤 음.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보면 일종의 원래는 해지 자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수요일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제 그러면 그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그래 그러면 달러 강세가 유지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더 달러를 사야 돼?" 음.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음음. 우리가 인제 투자를 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미국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미국 투자 수익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계속 인제 우리가 국내에 투자했을 때보다 높으니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달러만 산다고 하면 "지금 달러를 사야 돼." 그러면 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1,400 원대에서 이렇게 옆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스티키하게. 네. 올라가다가도 내려올 거라고.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1,300 원일 때 1,400 1,500 원까지 올라올 때는 좋았는데 음. 지금부터는 위가 막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변수는 다 반영이 됐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제 이거는 또 그거랑 또 일맥상통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달러의 슈퍼 강세는 안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정상화 시켜 놨는데 이게 더 네. 강세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시점에 더 올라가는 시점에는 트럼프가 개입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달러를 더 추격 매수를 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음. 이제 달러를 또 외국 자산, 미국 자산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쪽에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제 음. 투자를 하는 건데 달러 자체에 가치를 둘 필요가 없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격 달러를 더해서 '야 이제부터 달러를 야 지금 달러 강세된다니까 더 하자.' 음. 그러면은 그거는 좀 리스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값이 그래요. 음. 금값이 온스당 4,400 달러까지 올라갈 때 저는 이거는 투 머치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중앙은행들이 인제 그 외환 보유고 외환 자산을 이제 달러를 줄이고 금을 한다고 했을 때 한 2-3년 너무 많이 쟁겨 놨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달러가 많다고 그래 가지고 줄여서 금을 늘렸는데 금을 이만큼 늘렸는데 음. 여기서 금을 더 늘려? 그러면 음. 중앙은행들도 소위 말해서 그 달걀을 한 바구니에 안 포트폴리오가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포트폴리오를 할 때 음. 저는 이제 거의 맥시멈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금의 가격도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지금 보면 4,200 원 4,200 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음. 계속 테스트하잖아요. 아하.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안전자산이나 여러 가지로서 매력도는 있지만은 만약에 자산으로서 더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어. 생각을 해요. 지정학적 위기가 또 세게 글로벌하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음. 금은 일종의 이제 음. 갈 만큼 갔다. 네. 이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니까
자기가 없을 때 전쟁이 난 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음. 전쟁 나게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럴까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그러길 바랍니다. 중국이 대만에 공격한다고 그랬을 때 막 일본 편들고 음.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힘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런 얘기하는 게 음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줄이려는 노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돌고 돌아 다시 주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주식으로 오게 되는데 음, 주식이 요즘에 음, 코인이냐 음, 코인 시장이냐 음, 도대체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이건 또 이제 음, AI 음, 버블론이라든지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오는 약간 일종의 공포감 같은 음, 게 반영돼서 그럴 것 같거든요. 음, 그러면 최근에 이런 변동성이 있는 주식 시장은 음.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식가가 요번 3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포워드가 전망 실적 전망했는데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나를 따르라 거의 그 분위기였는데 지금 자기만 죽쓰고 있고 에휴, 다른 데는 또 좋아지고 음. 이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뭐가 시작됐냐면 AI 부분에 대한 평가? 음. 이제부터는 이제 진검을 좀 가려보자. 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훌륭한 기업이고 앞으로도 성장성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 그 전승환이 얘기했듯이 실적이 잘 나오고 가이던스가 좋아도 이제는 엔비디아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AI 버블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 우리 투자 많이 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제 돈 벌어야 될 때 아니냐?" 음. 소위 말해서 투자 대비 수익이 나야 되는 기업들을 이제 보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기업들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아직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비 투자는 계속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현금이 있으면서도 회사채 찍어 그쵸. 가지고 빚을 빚을 내고 내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되게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음. 시장에서는. 음. 그래서 AI의 어떤 이노베이션의 성과, 생산성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많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까지처럼 이렇게 계속 치고 나갈 수 있을까? 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어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음흠. 성장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연준의 정책이랑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를 내리든 아니면 내년에 내리든 그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커요.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하면 그 사이클은 보통 2 년, 3년 가는데 내년 상반기에 끝날 가능성이 커요. 음. 근데 금리 인하가 더 추가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기업들 특히 성장주 기업 주식에서의 성장주의 주가는 상당히 영향을 영향을 받죠. 받을 수가 음. 있죠. 돈이 그래서 풀리면 풀릴수록 어 주가가 오르는 그렇죠. 시스템이니까요. 특히 지금 이 미국 주식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 M7 아니면 뭐 AI 이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성장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일부 분석에 따르면 그렇잖아요. S&P 500 지수에서 M7을 빼고 나면 주가는 옆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게 인제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어. 크다는 거죠. 그래서 AI 버블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이거는 사실 주식 시장에는 좀 안 좋은 그런 사인이다 이렇게. 미국의 사인이 조금 헷갈리는데요. 음. 그 돈 풀기 QT 그러니까 돈을 다시 이제 음. "정리할게." 이걸 음. 했다가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안 할게." 이렇게 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 "돈 계속 그냥 유동성 너무 안 건드릴게."라고 음. 했는데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또 안 할 것 같은 음. 약간 분위기를 흘린단 말이에요. 뭐 네네. 어쩌겠다는 얘기예요?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안 풀겠다는 거예요?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돈은 이미 많이 풀려 있어요. 이미 충분히 많이 예. 풀렸다. 왜냐면 어떻게 아냐면 지금 어 미국 정부의 셧다운 폐쇄 이후에 가장 큰 뉴스는 뭐였냐면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안 내릴 거야 하면서 음. 시장 조정받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다시 반색하고 좋아진 건 내릴 수도 있을 거야."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음. 연준의 정책 결정 아니면 유동성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민감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유동성은 많고 네.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걸 많은데 결국은 이거를 계속 펌프질을 해줄 거냐 안 해줄 음. 거냐 거기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은 전망은 그렇게 하셨지만 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그쵸. 지금 만약에 인제 뭐 11월 달에 어 시 시 10월 달 데이터 안 나오고 11월 달 데이터가 12월 그 금토 저기 FOMC 끝나고 나오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좋게 나왔다. 음. 그러면 동결이고요. 이게 음. 나쁘게 나왔다. 음. 생각보다 훨씬 나쁘게 나왔다. 음. 그러면 인하 사이클이 더 빨라질 수도 있죠. 그렇게 그렇군요. 되면 위험 자산 시장,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호재가 있는 그렇죠. 어 그럴 수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코인 음. 또 주식 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고 코인 근 많이 내려가고 근데 코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분석을 해 보는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은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에 선행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차피 그것도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식 시장이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 그러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주식 시장도 그럴 이렇게 가능성이 되나요? 크죠. 왜냐면 지금 주식 시장이 주춤주춤하는 거는 우리가 9월 달에 예상을 했었어요. 왜 예상을 했었냐면 지금 선행 PER 너무 높아. 그리고 그때도 인제 투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버블 얘기. 그리고 특히 월가에서 여러 뭐 CEO나 뭐 CFO들이 얘기한 게 "이런 상승장에서 조정 없이 가는 거 너무 위험하고 조정이 있어야지 이게 건강한 장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소화가 되면서 소위 말해서 시장이 정리가 되면서 가야 음.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되게 인제 음. 위험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나 아니면 조정 이런 것들이 어 '이전과 같은 기울기로 다시 반등을 해 줄까? 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연준의 정책 어떤 경로 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위험 자산 시장의 호의적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연준은 그렇지만 트럼프는 또 위험 음. 자산에 되게 맞아요. 호의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제 호의적이고 이제 연준 이사도 트럼프의 맞아요. 메인이 갈 거잖아요. 5월 달에 인제 파월 의장이 인제 인제 퇴임을 하고 새 사람이 오면 네. '그 사람이 와 가지고 금리 막 내릴 음.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와 가지고 바로는 못 내릴 것 같아요. 그래요? 왜요? 와 봤자 왜냐면 그 12 명이 아. 결정을 하는데 지금 뭐 3명 정도가 3 명, 트럼프의 4명 메인이잖아요. 정도 되거든요 네네. 맥시멈. 다수결로 해야 되는데 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리더십이 되게 강한 사람이 들어오면 음. 쫙 끌고 갈 수 있지만은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음. 전문가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연준 뭐죠? 그 이사 아니면 의장 이런 사람들의 그 임기 기간 음. 이게 되게 길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 그쵸. 끝나고 끝나나 가더라도 이 임기랑 사람은 맞지 남아 않죠. 있어야 네. 돼요. 근데 남아 있는 다음에 트럼프가 만약에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금리 내리고 해 그래서 다 따라 했다가 그때 문제가 생기면 다 책임져야 아. 되거든요. 저 같아도 말 안 들을 것 아 같아요. 위험하지 않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아서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80 년대 막 인플레이션 못 잡아 가지고 막 욕먹고 70 년대인가? 아직까지 욕먹고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가 교과서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텍스트북 이그젬플을 본다고 하면 음. 어느 정도 내에서는 할 수 음. 있겠지만 이게 역사에 예 오명을 남길 예 정도까지는 못할 것이다. 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냥 어. 맹목적으로 갈 전문가들은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 고환율 시간 시대에 음.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중심적으로 여쭤봤는데요. 음. 마지막으로 한 개 더. 환해지 상품에 관심을 많이 둬야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음. 굳이 해칭을 하지 않아도 음. 충분한 포트폴리오라든지 음. 변수들을 따라가서 움직이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음. 환해칭 상품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관심을 많이 둬야 그러니까 되나요? 지금과 같이 뭐 만약에 음. 뭐 9월 아니면은 8월 달에 해지 안 하고 오픈해 놓고 산다 음. 그러잖아요. 그냥 '나는 환율 변하는 대로 음. 그냥 환전할 거야.' 음. 이렇게 한 사람들은 수익을 많이 봤죠. 왜냐면은 원화로 환산하면 뭐 7% 8% 추가적으로
수익이 높아지니까. 반면에 나는 환율 변하는 거 싫어. 그래서 지금 환율 1,300 뭐 50원에 그냥 정할래. 그러면 음. 그분들은 손해 났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계속 열어 놓고 갈 건지. 열어 놓고 가려면 지금부터 1,500원, 1,550 원까지도 갈 수 있어라는 확신이 있으면 열어 놓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게 아직 생각이거든요. 가도 잠깐 터치하고 정리가 될 예, 것이다. 예. 그래서 오히려 뭐랄까 해지를 지금 하는지 안 하든지 그거는 중간 레벨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과거의 어떤 경험, 지금의 어떤 투자의 어떤 수익성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네. 나의 투자 성격인 것 같아요. 내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테이킹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냥 나는 이거 3개월 투자해 놨는데 환 변동 없이 난 편안하게 있고 싶어. 그러면 해지하시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자기 전망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환율 일정한 밴드는 1,400원대 요 음. 안에서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음. 전망에 따라서 결정을 음. 하시면 되겠다라고 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환율 어려운데요. 그래도 좀 얘기를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짚고 가야 될지 좀 정리가 됐습니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